안녕하세요. 네, 세일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뭐 컴퓨터 이제 녹화하는 컴퓨터도 옮기고 뭐 저하고 여신님하고 다 옮겨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늦게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바뀐 녹화장에서 첫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는 뭐 항상 좋죠. 해외는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장이 계속 좋아요. 왜? 20선을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또 올라가고. 그럼 이번에 만약에 닿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 그래서 미국장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대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시점부터 어디죠? 지금 미국장 좋다고 얘기한 지가 좀 꽤 됐어요. 여기 요 라인 지나면서부터 제가 계속 미국장 좋아요, 미국장 좋아요 계속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유난 떤 거는 여기서부터고, 이제 여기서 머리 하나 딱 내밀 때, 요때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 미국장은 계속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인데, 어, 우리나라 장은 뭐 오늘 음봉으로 나왔지만은, 그래도, 분봉으로, 그냥, 분봉, 분봉으로 봐서는 오늘 장이, 나름, 이제 뭐, 오후에 이제 빠그라들어서 그렇지, 12시 넘어서 빠그라들어서 그렇지, 제가 뭐 여기는 못 봤지만은, 오늘 뭐, 짐 옮기고 어쩌고 하느라 여기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오후는 완전 빠그라졌네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것에, 여기서 여기까지 무너진 것에 반 정도 다시 올라왔죠. 보통 하락을 하면 반 정도 올라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면, 반 정도 조정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어, 아이고, 상승하면 반 조정되고, 확 무너지면 반은 반등을 합니다. 요 반 반등, 반 조정, 요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 거는 차트 보는 거 기본입니다. 근데 뭐 일단 음봉으로 나왔지만 이날부터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오늘 좀 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조정을 아예 했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갭에서 0.93, 갭에서 무너졌어요. 보통 우리가 갭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연속 상승이 나온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조정이 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를 깨냐, 안 깨냐 문제지, 거기까지 조정을 할 조정을 할 확률이 커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 다음날 거 아니면 뭐 다음날 거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어. 그 내일 그냥 아침에 오전에 보면서 장세 흐름을 보면서 그때 쫄아도 그때 쫄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미리 쫄 필요가 뭐 있을까요? 없죠. 보통 이렇게 따다닥 보면은 이거죠. 상승을 하고 요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더군다나 여기 양봉머리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얘네는 또 그거랑 전혀 다른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쫄 건 없습니다. 그냥 장세 흐름대로 조금 장이 지나치게 장난을 친다 그러면 좀 빠져 있다가 그래도 먹을 거 어느 정도 주는 장이네 그러면 또 그런 날은 또 들어가서 과감하게 자신 있으면 원 시드로 하고 자신 없으면 시드를 반으로 줄이거나 3분의 1로 줄여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를 줄이냐 안 줄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365일 중에 계속 시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유난히 지수적으로 봤을 때 유난히 조정을 할 것처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날 이때만 조정을 하는 거지 이때 시드 안 줄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요때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이후에 이만큼 상승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제 요럴 때만 조정을 하는 얘기지 아무 때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 평생에 방송하면서 또 시드를 줄이라고 하는 시기가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요런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서 나쁠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일단 섹터별로 오늘 상한가 먼저 한번 볼까요? 등락상위 보고 상한가 간 종목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이상을 갔네요. 어지간히 갔네요. 요 8개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크게 상승을 하고 반, 그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고 반, 어디요? 반에서 약간 밑에요, 여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위에서 놀았으면 다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라도 갈 수 있는데,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밑에서 놀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다시 무너졌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닫고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거는 내일 뭐 대봐야 하는 거고 내일이나 3, 4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강상이죠. 예,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강상이죠. 그럼 공간은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17% 17%까지 공간이 있는데 이 위에서 시작하면 뭐 그럭저럭 연상감이고요. 만약 그 위에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만약에 밑에서 시작하면 17%까지는 한번 볼만합니다. 17%까지 여기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 그 위에서 시작하면은 뭐 물론 이게 밑에서 시작해서 17%를 때려서 올라가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0몇 프로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예상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O 아니면 X만 생각을 해야지 이 중에 뭐 세모도 있고 뭐 무슨 별 모양도 있고 막 이러면 골치 아파요. 예. 이게 선택의 폭이 적은 게 단타를 치기엔 좋습니다. 예, 스윙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스윙은 뭐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남은 상을 뭐 그림같이 갔네요. 예, 갔는데 뭐 여기서부터 1, 2, 3, 4일 만에 올라간 게 지금 한 106% 100 맞나요? 106%? 106%는 올라갔네요. 상식적으로 106%를 약간 고래등 차트죠. 이렇게 해서 약간 고래등 차트인데 나쁘지 않죠. 한 120% 올라가니까 이게 한 여기서부터 120에서 한 180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프로인지 안 보여. 129%. 얼추 다 뭐 잘해 뭐 한 번 정도 남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적인 얘기고 물량 받고 상을 받는데 종가상이다. 그럼 뭐 어지간한 데서 무너지겠죠. 뭐. 또 신고가네요. 신고가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15에서 18% 아시죠? 예. 서남 그리고 STS 중공업 얘는 뭐야? 뭐 절반을 갔는데 여기까지 또 공간이 있긴 있어요. 내일로 따지면 한 10%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선물 안 되는 게 좋긴 하죠. 이런 거는 조금 물량을 중간에 받는 것들도 별로 없고요. 별로 없어요. 요거 하나 있죠.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돌파하면서 요 양봉 머리까지 갔나 본데 더 이상 올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위에 음봉이라도 이 보인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보이네. 이 봉의 절반이나 아니면 이 봉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가는 경우는 있는데 뭐 그렇게 도박성으로 보시기엔 좀 어렵고요. 중간에 뭐 받고 어쩌고 한 게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차트가 깨져서 어차피 안 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한번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볼까요?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도 잘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이제 눈 나쁜 거 핑계를 대죠. 차트가 깨져서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안 하시면 하고 싶으면 됩니다. 인벤티지랩은 엄청 강상이네요. 날라가 버렸네요. 제가 오전에 이거 못 봤거든요. 날라갔는데 신기주네요. 날라갔는데 신기주야. 근데 상을 그렇게 강성으로 갔어. 이런 건 한 15에서 20% 보는 겁니다. 눈치 작전이에요. 분봉으로 보고 20선 이렇게 있을 때 20선을 안 깨고 계속 20선을 안 깨고 계속 가면 가다가 20선을 깼을 때 요때 지지하고 이제 깰 때 20선을 깰 때 3분의 2 버리시고요.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지하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지지하는 선을 깰 때 여기서 나머지 3분의 1 다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신고가에서 상을 간 애들은 눈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얘도 상을 갔는데, 종가상이네요. 종가상은 뭐, 근데 그래도 또 한 방이 있네요. 여기 물량받은 게 있잖아요. 여기 물량받은 게 있죠. 이거와 이거를. 이런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박초롱 자리를 넘어버린다. 내일 33%니까 시작하자마자 빵 날아간다. 그러면 종가상이라도
상을 들어갔다는 거를 배제한 채 그냥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18%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28% 위에서 시작할 확률은 좀 적어요. 예, 왜냐면 오늘 종가상이기 때문에. 가끔 그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공간적인 공간은, 18%네. 예. 그 이상 뭐 얘기할게. 한번 볼까? 저 앞에도 차트가 뭐가 있나 볼까요? 18%인데? 없네요. 있나? 신고가 아닌가? 그 앞에 있나? 없죠? 18%에서 20%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거기를 두드리고 올라가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도박성으로 보는 거고요. 어쨌거나 18에서 20%에서 보통 한 18%될 겁니다. 여기서 3분의 2 버리시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도끼를 들고 뭐 들고 가실 분들은 내일 하루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감기. 저 얼마 전에 강원도를 그저께인가 놀러 갔다 왔더니 감기 기운이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120을 돌파를 못했죠. 근데 못할 수밖에 없죠. 상한가를 갔는데도 상을 못 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냐. 첫 번째 목표가는 120선이니까 뭐 대략 여기까지겠죠. 근데 상한가가 목표가가 여기가 말이 울리네. 작게 얘기하겠네. 상한가가 목표가가 보통 여기서 보면은 1차,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차 여기 18%, 굉장히 보수적으로. 2차가 요겁니다. 2차가 25%인데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물량 받은 거는 뭐 크게는 없어요. 뭐 짜침짜침한 것들 이렇게 있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종가상이라고 할지라도 얘도 공간이 그나마 아주 그냥 뭐 굳이 찝어라 그러면 한 여긴 있네요. 7%. 7% 정도 있는데 상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7%면은 7% 정도 갭이 떠버리면 그냥 일단 던져버리시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물량 받은 것도 없고 120이라는 그 매물대에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 이 상을 간 상태에서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 종가상이고 이러면 차라리 7% 갭을 주면 바로 버리십시오. 7%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 한 두세 달 동안 종가에 상을 들어간 애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사고란 이제 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원론적으로는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7% 정도에서 무너지는 게 맞아요. 뭐 더 올라가면 뭐 할 수 없고요. 저라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파워로직스 이름이 뭐시죠? 파워로직스. 여기 일단 여기 돌파선 여기가 앞에가 한 18% 정도 여기 나름 곽초룡 자리인데 이게 중간에 낀 거죠. 17% 중간에 꼈으니까 17%의 두 배면은 30% 이상 우리나라 30%까지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건 이제 층으로 볼 때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으로 봅니다. 봉으로 여기 양봉 머리 봉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셉니다. 여기가 13%예요. 26%까지는 두 배니까 26%까지 그냥 간다는 얘기죠. 보통 저는 2차를 여기로 봤을 텐데 상을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얘도 종가상이 오늘 종가상이 이렇게 많아. 종가상인데 종가상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 하에 얘기를 하자면 8%까지 공간이 있네요. 8%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든지 8%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 뭐 여기까지 한 12%까지도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8%라는 매물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8% 나는 그냥 밑에 것만 상 들어가신 분들이 한해서 얘기입니다. 나는 밑에 것만 먹어도 다행이야. 그럼 8% 갭에서 던져버리시고요.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8% 이상 갭을 떤다. 그러면은 일단 던지시고 나서 그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봉 전환되는 거 보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익을 냈는데 굳이 이 종목을 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큰 상승에서 큰 상승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한가도 이 강한 상일 때가 중간상이나 강상일 때나 갭을 크게 떠서 먹는 거죠. 종가상은 예전에 보면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근데 요즘 희한하게 종가상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다 말을 못하는 건데 얘도 전고점 돌파를 할 때 잡았으면은 어지간히 먹는 차트죠. 양봉에서 양봉으로 가는 거고 그 전날 물량도 받아놨고요. 그 전날 상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내려왔는데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조정하는 거. 근데 그걸 발판 사망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게 구라라는 얘기죠. 근데
상한가를 갈 정도의 회사가 왜 이렇게 주식이 무너졌을까요? 증권회사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보통 여기 한 15% 정도 매물대인데 딱 2배 이상을 가니까 상한가를 가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그건 수치적인 얘기고 언뜻 봐서는 목표가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수적으로 한 25% 정도 돼 보입니다. 25%니까 상 후보가 당연히 되는 거죠. 얘도 종가상이죠. 종가상이니까 막판에 종가 들어간 애들은 그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얘도 7%네요. 7%. 7% 갭을 떤다. 그냥 뜨면 바로 버리십시오. 버리고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버리세요. 그리고 7% 밑에서 시작을 하면 7%까지만 보다가 눈치 보고 7%에서 던지든 끝까지 한번 견뎌보든. 왜냐면 상 들어가신 분들은 요 밑에서 잡았을 테니까. 상따로 잡은 분들, 외 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종가상이네. 상이 많이 들어갔어도 이렇게 제대로 파워 힘으로 올라간 애가 별로 없네요. 그 중에 파워 로직스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여튼 여하튼 섹터별로 이제 한두 종목만 볼게요. 물류조선 중에서는 STX가 중공업이 상을 갔고요. 메트폭스가 덩다리로 한 20% 이상 갔네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양봉의 머리, 매물대가 1차, 양봉의 머리 2차. 1, 2차 다 갔죠. 2차는 좀 짱이 갔어요. 철강주 중에서는 동원금속이 약간 20선에 반등했는데 물량받는 자리죠. 물량받는 자리죠. 이렇게 해서 하락 조정하다가 물량받고 다시 돌아서 만약에 슈팅을 한다면 여기서 하든가 아니면 안 하고 여기서 안 하면 그 다음번에 슈팅을 하든가 여기 박주령 자리 돌파를 하면서 하든가 그러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죠. 물량받는 자리니까 크게 상승은 안 할 것이다. 근데 그래도 16% 올라갔어요. 많이 상승한 겁니다. 오늘 장이 좋아서 많이 올라갔나 봐요. 저는 내내 지켜본 게 아니라서 장이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하루 종일 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건설주 중에서는 웹스가 뭐 그냥 그랬고요. 로봇 드론 중에서는 바이브 컴퍼니가 어이구 그죠. 바이브 컴퍼니가 122까지 못 올랐어요.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거 없죠. 지하실은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솔트룩스도 지하실 잠깐 갔다가 한 달 넘게 있다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정고점을 대놓고 넘었습니다. 11% 정고점 11%를 그냥 넘어서 이거는 이제 곽철용 자리 하나니까 곽철용 자리는 아니죠. 한 개니까 요런 게 하나가 더 이렇게 있어야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곽철용 자리인데 곽철용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나 본데 상을 찍었다 내려왔나 본데 여하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라 15에서 18%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가 뭘 하려고 그러지 날라가 버렸네요. 10% 정고점을 넘어버려서. 근데 보통 이런 거는 한 15% 이상 갑니다. 정고점 돌파는 보통 한 15% 정도 가고요. 10에서 15% 가고요. 2개 이상, 정고점을 2개 이상 넘으면은 12에서, 18에서 22%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한가 후보가 되는 거죠. 모비스도 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얘도 양봉의 머리들 보통 여기에서 1차, 2차인데 훨씬 많이 올라갔네요.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오늘 장이 좋았나 봐요. 장이 좋은 날 이사를 그랬네요. 여하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까지 갔고 에너지도 서남이 상을 갔고요. 아까 상간 종목들은 한 번에 다 봤죠. 화학주 중에서 나노 CMS가 하락하는 와중에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머리를 내밀었는데 여기까지 갔나 본데 그냥 거기까지만 갈 것 같습니다. 시간 날까 한번 볼까요? 어이 올라갔어. 갭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여차하면 여기나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니까 굳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봉 하나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대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식료품 사료는 큰 관계가 없고요. 조림 비료도 크게 관계 없어요. 기계주 중에서도 관계 없고 전기차 파워로직스가 상을 갖고 대우 AL이 어제도 27% 갔는데 오늘도 22%. 야, 얘는 뭐야? 이틀 만에 뭐 이렇게. 얘는 이제 발도던 판도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22로 두 번을 크게 찔렀죠. 얘는 이제 여기 위에서 조금만 버텨주기만 하면 120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요. 덤비지 마시고요. 덤빌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요 정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요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려오자마자 관심을 가지는, 내려오는 건 관심이고요. 지지를 하는 걸 보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면서 들고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뭐 마음대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대략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대략 그죠?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게 봤을 때 이거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며칠 만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신이 시스템이 전기차 중에서 갭되는 뭐 이렇게 갔는데요. 갭되는 봉으로 갔는데 침이 별로 없네. 침이 이렇게 별로 없네요. 하여튼 이렇게 침이 있게 가는데 특이하게 침이 없게 갔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갭되는 봉 매매가 저랑은 좀 안 맞아요. 너무 높은 데서 하는 거라. 그리고 앞에 이제 넘어야 될 것들을 어지간히 넘었죠. 이제 무너질 겁니다. 한번 쫙 찔러주고 무너질지, 보통 찔러줄 때는 이렇게 침을 길게 이렇게 놔주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양봉이든 음봉이든요. 얘 아직 긴 침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기차 중에서 신성 델타 테크가 상을 가 있고, 이미지스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여기가 매물이 강하죠? 1차, 여기, 2차, 여기. 그죠? 1차, 2차. 이렇게 보면 돼. 1, 2차를 다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2차 전지 말은 많은데, 뉴스고 유튜브고 2차 전지 말은 많은데, 막상 간 거 별로 없어요. 보세요. 별로 없죠. 원익, PNE, 탑 엔지니어, 다 10% 있는데 뭘. 얘는 13% 정도 되네요. 원익 PNE는 겨우 13%. 나머지는 피놉틱스, 삼가이고, 얘는 심지어 음봉이고, 너무 이렇게 뉴스에 예언하지 마세요. 저런 거 봐서는 뉴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반도체 중에서 이미지스, 아까 방금 봤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참 엔지니어링이 물량 한번 봤고, 122로 지상으로 왔다가 내려갔죠?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프로 2000이, 이제는 조금 뭔가, 발판도 만들었고, 얘가 지금 계속 박스식으로 가고 있죠. 박스식으로 가고 있어요. 보통 박스 매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갖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고, 그죠? 근데 좀 좋게 보면 그런데 보통은 안 그러죠.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잡았다가 박살나고, 더 갈 줄 알고 잡았다가 박살나고, 더 갈 줄 알고 잡았다가 어떻게 돼? 박살나고. 그러겠죠.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더 갈 줄 알고 잡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 놔주시고요. 엔터미디어는 VT가 조금 올라갔는데 거기도 물량 맞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보통 물량 맞는 자리에요. 내일부터 무너지겠죠? 시간 되니까 시간을 떴어도, 갭을 떴어도 무너질 겁니다. 오히려 뜨면 더 무너질 확률이 커요. 근데 0.83 마이너스네. 11,000주 이상이면 11,000 거래량, 이거 갈 수도 있겠는데. 내일 여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느낌이. 메타버스는 안 가는 자리니까. 안 가는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증권은 정답이 없어요. 얘도 뭐 이렇게 많이 갔냐? 1차, 2차인데 2차는 못 갔네요. 이 이름 뭐야? 이스트 소프트. 메타버스 중에 얘가 꽤 갔고요. 바이브 컴퍼니가 얘가 나름 부대장인가 본데 얘도 21% 정도 갔는데, 얘는 지하실에 있으니까 당연히 좀 뭐하고 얘가 대장이네요. 이스트 소프트가 어쨌거나 메타버스 대장이네요. 얘는 한번 조정하고 나서 조금 더 갈 확률이 있습니다. 앞에 물량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실 분들은 내려왔을 때 지지하는 거 보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세게 간 건 없습니다. 팅크웨어 머리만 빼끔 내밀었는데, 121호 머리만 빼끔 내밀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기 매집도 있어서, 매집도 있어서, 하여튼 얘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신고가가 아니죠? 앞에 뭐가 있었죠? 더 있나? 앞에? 엄청 많네. 백두산 같은 애가 있네요. 얘도 이제 한번 좀 조정을 좀 해야겠죠. 보나마나 좀 삐쭉하게 올라왔으니까 남은 거 뭐다? 하락이나 조정. 근데 이런 거는 하락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니까, 나름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고 상승도 하고, 조정도 하고, 다시 재상승도 하고, 그러고 있죠. 상승, 조정, 상승.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살나는 차트는 아직은 아닌데,
고점의 모양을 보였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고, 이건 아니라고 해도, 왜냐면 침이 조금, 제가 봤을 땐 침이 조금 짧아요. 그리고 이게 삐쭉 올라온 게 좀 낮습니다. 여기서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긴 침이 나왔어야 이게 마무리라고 보이는데, 그죠? 고점의 모양을 아직 좀 표현을 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파워로직스 지원자 같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 이미지 받고, 바이오 중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 대장이고, 바이온이 3일 동안 빠바박 올라갔네요. 쭉 올라갔네요. 얘는 조정을 하고 나서 조금 아닙니다. 얘는 이제 얘는 한동안 손 안 대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셀바스 바이온이 거래량도 400만. 근데 요게 조금 이게 욕심이 나서 요게 이제 거래량 터지고 예비 상승도 좀 한 거 있고 또 한 번 했으니까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게 아직 내려가다가 이제서 올라가는 거로 처음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 이거를 말 그대로 솔직하게 시작이니까 시작으로 봐야 될지, 그거는 조금 며칠 두고 보죠. 저거는 길게 보세요, 길게. IL 사이언스는 왜 이렇게 선을 많이 거는지 모르겠는데, IL 사이언스는 얘도 이제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은 뭐 무너질 테죠. 시간 나니까. 뭐야, 왜 멈췄지? 시간 나니까 보면은, 오늘 방송 길게는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2시 넘어서 방송을 하는 거라. 0%니까 뭐, 방향성은 안 주는데, 여하튼 뭐, 돈 들어간 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돈 들어갈 때까지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큰 상승 뒤에 큰 상승 가는 게 3%가 안 된다. 근데 가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그죠? HLB 뭐야? HLB 테라피틱스 이름 되게 어렵게 지어놨네. 지하실에 있으니까 얘기할 건 없는데, 여하튼 HLB 애들이 뭔가를 뭐 하나 보네요. 뭐 차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좀 더 볼게요. 막 하락하고 있다가 큰 틀에서 보면은 뭔가 여기를 지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 밑에지만 여기를 이제 뛰어오르는 날, 이렇게 뛰어오르는 날 얘가 뭔가 나는 여기나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이제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나 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리란 부분 없고요. 바이오는 별로 세게 간 게 없네요. 제약주 중에서 인벤티질에 상을 갖고요. 지하실에서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름 보기래. 지하실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메디콕스가 3대장이네요. 얘도, 메디콕스는 발판도 거의 다 만들었고요. 이제 차트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여기서 한번 꼬꾸라지면 얘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발돋움 판 이게 다 나가리예요. 하나만 한 짓을 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계속 무너지고 있죠.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나서 그래 몇 프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죠? 어디야? 200, 많이구나. 300%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무너지고 있죠. 보통 이렇게 무너지면은 작살나게 무너지는 것만 1, 2, 3, 4, 한 4, 5년 정도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나 본데, 아직은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그냥 오늘 삐죽하게 공 하나 올라온 거지, 아직 뭔가를 한 건 없어요. 요 위에서 많이 버텨줘야 120선이 이렇게 위로, 아이고, 120선이 내려가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덮친 격으로. 덕성이 상을 갖고요. 바이온이 유대장. 화장품 중에서는 덕성이 지 혼자 상을 갖는데, 얘는 윤석열 주죠. 아마 윤석열 줄 겁니다. 윤석열 주고. 봉 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차후에 지켜보시고요. 덕성이 상, 아까 봤나요, 이거? 덕성이, 마지막에 봤구나. 봤네요. 상한가간 종목 중에서 혹시 안 본 게 있나 해서. 비트코인 중에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얘도 아직 그러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핀테크 중에서도 이스트스푸트가 대장으로 갔는데, 얘가 핀테크로 대장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다른 거 덩다리로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 히토리 중에서는 제일 가봤자 얘인데 별거 아니고요. 교육출산주들은 올라간 게 없고, 미세먼지도 올라간 게 없고,
중국주 중에서는 그렇고 일자리도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지 혼자 갔고요. 철도주가 대오AL 어우 좋은데 싹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목표가가 왜 거기가 됐을까요? 1차 15% 이상이면 돌파선을 저는 목표가로 본다고 그랬죠. 2차 여기 바로 여기 있네요. 뭐 길게 볼 것도 없네요.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긴 거예요.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목표가 잡는 거 쉬워 보이죠. 근데 그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메디콕스는 철도주 중에서 메디콕스가 2대장으로 갔는데 얘도 일단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120선이 아직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항공여행주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아까 신규주가 뭐 무슨 바이오 뭐가 신규주 하나 있던데 그거 차트에서 넣고 저는 이제 HS를 끄겠습니다. 오늘 뭐 수요일인데 날도 더운데 저도 이사라고 하고 거창하고 그래봐야 컴퓨터 한 대 옮긴 건데 책상이랑 네, 나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내일도 이제 우리 운동시키는 대형견캐도 이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내일도 조금 바쁠 듯 하지만 어쨌거나 내일도 방송은 빼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날씨 더운데 휴가 가신 분들은 과감하게 좀 증권 좀 그만 신경 쓰시고 휴가에 가족들과 노는 거 집중해서 좀 편안하게 휴식할 때는 또 과감하게 휴식하세요. 노는 것과 휴식을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엉터리 됩니다. 눈탱이 맞은 거 마냥 이렇게 되죠. 놀 땐 놀고 휴식할 땐 휴식하고 전투적으로 매매할 땐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